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볍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도 더 던지고, 여러분도 또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조세정인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항상 이걸 좀 잘 씁니다. 우리가 실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이제 저희 또 그런 아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막, 서울단도 상대 나오시다가 신세계 다니시다가 뭐 혼자 이제 기업하셔가지고 우리가 꽤 많은 돈을 벌고 이제 최근에 변제가 들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긴 한데, 이분도 차라리 기본으로 세금 못 내겠다는 겁니다. 세금은 뭐 거의 경기 수준입니다. 거의 세금을 왜 내냐고. 그래서 다 세금을 안 내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죠? 그렇죠? 정당하게 내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책 쓰고 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건데 많이 들어보셨죠?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해가지고, 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미국 정치인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하여튼 희한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좀 천재 같은데, 이 사람이 처음 이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글로 인용이 많이 되는데, 또 죽으면 누구나 다 죽는 거라 그러고, 세금도 사실은 뭐 소득만 노출된다 그러면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이 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세금 정의는 아니지만 이제 그 정도로 세금이 어찌 보면 이제 우리하고 뗄 수 없는 뭐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호주 공부하면서 다른 그 호주 그 책 같은 데 보니까 요 판결문 나오면서 이제 요 사람 미국 판사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 어떤 영혼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텍스트조가 내가 We pay for civilized society. 그 civilized 하면은 이제 문명화된 사회죠. 저는 그냥 문명사회인데, 이 문명화된 사회, 그 세금이 없으면은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회에 대한 우리가 그 대가를 내는 거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자발적으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 기여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거고, 요거는 뭐 다 좋은 말이고, 요거는 이제 사실 조사료 같은 책에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요 정의 사실 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 책에 보면은 독일의 무슨 조세 기본법인가 거기에 이게 나온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책 쓰는 분들이 옛날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명근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마 인용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다 인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핵심이 뭐냐면은 과세권 충족을 하면은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 남은재 원장님께서 그 조세 뭐 신부장님 말씀하실 텐데, 안 낼 수가 없는, 망해도 어쨌든 간 세금 해당에 내야 되는 그 무서운 게 세금이죠. 그래서 어쨌든 세금은 잘 쓰여지면 제가 볼 때 요 이제 홈즈 판사님 얘기처럼 정말로 우리가 기꺼이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매일 정치 딴짓하고 이러니까 이제 안 내고 싶은 건데 청구하시고. 자, 요거는 이제 자, 소득세하고 우리가 법인세 얘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소득이 있으면 항상 세금을 내야 할까.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소득이 있으면 항상 세금 내야 될까요? 항상? 이게 너무 추상적이죠. 좀 좁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시는 금붙이 있잖아요. 뭐 애들 돌 때문에 받은 것도 있고, 하여튼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옛날에 IMF 한 그 정도 전에는 한 돈에 거의 5만원 수준에 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돌잔치가 보통 이제 한동안 갔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금목연도 하고 하다 그 뒤에 한 20만, 25만원까지 올라가지고, 지금도 거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에 한 5만원 정도 할 때 샀다고 칠게요. 그냥 선물도 아니고, 뭐 취미로 그냥 뭐 금송화장 사가지고 하나 뭐 가지고 계시다가, 그게 지금 한 40배 올랐습니다.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1,000만원이 5,000만원 됐습니다. 4,000만 나오죠. 세금 내셨나요? 아, 죄송해요. 제가 안 꺼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하나 내드릴게요. 요즘 이제 그 달러, 미국 달러가 거의 1,280, 막 거의 1,300가 다 돼가죠, 거의. 제가 옛날 지자체 강의하면서 몇 년 전에 거의 1,000원대까지 떨어질 때 제가 농담처럼 미국 달러가 환율이 1,000원까지 떨어지면 저는 달러 300원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데 거의 1,300원 육박하거든요. 자, 달러를 만약에 1달러에 1,000원일 때 사가지고 1,300원을 팔았습니다. 여행 가려고 뭐 사실 달러 통계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뭐 외화금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한 책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넣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한 300 남았습니다. 자,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여러분 집에 그림이 걸려있죠.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학생이어가지고 뭐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뭐 국정 당선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그리가 올랐습니다. 팝니다. 그래서 세금 낼까 안 낼까요? 네. 자, 답은
개인은 안 내고 법인은 냅니다. 그렇죠? 자, 법인이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뭐 달러를 사놨든 금을 사놨든 또 요즘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가상화폐를 사놨든 더 최신 NFT를 샀든 이익이 나오면 법인은 세금을 냅니다. 내야 되죠. 왜요? 그게 바로 이제 순자산 증가세라고 하는 건데 회계에서 우리가 자산 부채 빼면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본은 이제 회계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뺄 때 순자산을 하기도 하고 주주목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자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순자산입니다. 물론 세법에서는 순자산 증가되면 이 말은 있어도 순자산 정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에 없지만은 이제 법인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세법에 없는 것은 기업의 기준을 준용하고 수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사서 팔아서 이익이 나는 것은 다 세금 냅니다. 비과세나 특별하게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다 냅니다. 법인은요. 개인은요. 안 냈죠. 왜요? 가상화폐 지금 세금 안 냈죠. 안 내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비트코인이 한 2010년인가 처음 나왔을 때 피자 한 판에 비트코인 30비트코인을 한번 줬답니다. 그 사람 그 개발한 사람이가 친구한테 주고 피자 한 발 샀대요. 그 책을 썼는데 근데 지금은 1비트코인이 얼마입니까? 지금 떨어져서 3천 몇백만 원이잖아요. 비쌀 때 1억이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800만 원인가 투자해가지고 뭐 280억이 됐다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280억 벌어서 제가 얼마나 했을까요? 10억도 안 됐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이제 몇 년 동안 막 놀라야 됐는데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이제 말에 이제 세법을 개정해서 이제 가상자산 판 거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이제 미국 노시처럼 뭐 양도세로 과세하는 데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걸로 이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한 해 미뤄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 이렇게 미뤄놨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 어디에도 가상화폐 해결됐고요. 자, 귀금속이나 외환 환차익 같은 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 법인 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개인은 보시면은 소득세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득의 종류가 우리가 분류과세라고 큰 카테고리가 3개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이 하나 생깁니다. 이미 개정되어 있는데 생긴 게 아니고 주식까지 뽑아서 그렇게 집어넣는데 지금 현재는 종합, 퇴직, 양도소득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세금 안 내요. 그게 바로 열거주의거든요. 열거주의요. 보통 소득 원천설을 하는데 소득 원천에 따라서 열거한 것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귀금속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계시는 그 뭐 돌반지 같은 거 팔았습니다. 종합소득, 퇴직, 양도인데 퇴직은 아니겠죠 당연히. 양도소득가는 다 정해졌습니다. 부동산 권리, 주식 다 정해졌습니다. 환차익 없습니다. 종합소득 6가지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아니죠. 배당 아니죠. 근로 아니죠. 연금 아니죠. 기타 없습니다. 기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타 가면 또 뭐 배상 같은 거. 그러면은 금은방은 세금을 내죠. 개인 사업자도. 사업소득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애 돌반지 받은 거 애 뭐 사업하려고 애 낳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귀금속, 그동안 가상화폐, 귀금속, 미술품도 원래 과세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양도세로 과세를 몇 번 시도하다가 그 미술계 반발 심해서 못하다가 2011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예외가 많습니다. 6천만 원 이하짜리 무조건 빼주고 첫 번째 생존약관은 빼주고 골동품 100년 안에는 빼주고 그러면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만 차익이 있으면 기타 소득으로 내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세금 없이 돈 버는 겁니다. NFT 제가 최근에 유행하잖아요. 물론 그 성격이 애매합니다. 그게 NFT라는 게 자산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지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수업돼가지고 거기다 뭐 무슨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가상자산으로 끌고 올지 마치 인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어디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그게 뜰 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샀다가 이렇게 팔았으면은 세금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조사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법인에 이익이 생겼어요. 그럼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내야 돼요. 근데 개인은 소득세법이 열거되지 않은 거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 안 낼 수 있는 게 엄청 많은 겁니다. 개인이 취미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목표 잘 안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우표 샀다가 판단 말이에요. 수정형으로 비싸게 팔거든요. 제가 식술하고 찾아보니까 청라의 우표가 그게 우리로 치면 한 5원짜리가 135억이 팔린다든가. 우리도 누가 그렇게 쓰다는 생각을 안 내는데 지금도 없어요. 어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은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법에는 뭐 법인세법에서 비과세하고 소득공제 빼고 나머지 다 세금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비과세 없습니다. 물론 뭐 신탁 관련해서 조금 있지만 공시단인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이익이 나면 다 세금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개인은 법에 없는 것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저 환차익 같은 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아니면 새로 아까 나오는 뭐 가상자산은 지금 과세로 바뀔 예정이긴 하지만은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은 세금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해서 결국 이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누가 뭐에 대해 세금 낸다 다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조세 법률주의 들어보셨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도 예를 들면 법인조사 받을 때는 법인등록을 쫙 가져와서 돈이 들어왔는데 뭔지 몰라요. 소멸 못하면 전부 다 그냥 입금 잡겠다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개인은 있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과세 안 되는 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세금 안 내면 합법적으로 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은 이제 세법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달라져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법인세법이라 하지만은 법인이 낸 세금 많습니다. 부가세도 내죠, 원체세 내죠. 근데 이제 요 법인세 사실은 법인 소득세법을 해야 맞습니다. 법인 소득에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소득세법은 요 법인 소득세이기 때문에 요 사실 개인 소득세법 해야 맞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내용을 그렇다는 거고 미국이나 보시면 이제 그 법인세나 소득세는 있지만은 이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따로 없이 하나의 법전에 그냥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도 있긴 합니다. 우리 따로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개인 소득세법, 이거는 법인 소득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히 이제 구분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업 회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회계인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인터넷이 그때 지금처럼 막 발달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료가 그 뒤에 좀 올라오고 있을 텐데 IMF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 많이 망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우그룹이 거의 해체가 됐고 기아도 거의 망하려고 하다가 현대에서 인수해가지고 살아났는데 그때 뭐가 큰 이슈였냐면은 그 당시 김은종 회장께서 이제 그 세계 경영이라고 막 했었습니다. 그때 막 캐치프레이즈 그래가지고 엄청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늘리다가 IMF 탁 터지니까 그 사태가 터지니까 그전에는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외형을 키워서 막 대출도 받고 그다음 주가를 올려서 사업을 했었는데 IMF 사태가 탁 터지니까 은행에 자기도 지금 외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벌써 들어갔죠. 그래서 대우그룹이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면서 지금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대우그룹한테 대우 상사가 제일 큰 회사일 텐데 분식회계 혐의로 그러니까 회계를 부실하게 했다 그 혐의로 그 당시에 뭐 청운회계법인, 산동회계법인, 회계법 몇 개 나갔거든요. 회계사 구속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원래는 실제로 내가 이익이 안 나가지고 이 재무제표가 적자가 난 재무제표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 올리고 투자 받으려고 뻥튀기를 분식해가지고 억지로 이익을 내가 세금을 냈으니 지금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우리는 구속되고 난리가 났으니 세무서에다가 이제 그때도 남대문이 잘 모르겠는데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안 하여튼 몇 조 같은데 안 낼 세금을 냈으니 세금을 돌려달라고 이제 등록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아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공무원에 저희 질문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공무원에 가면은 아니 이 사람들이 지들이 거짓말해가 세금 내놓고 나서 들통이 나가지고 구속되고 하니까 거꾸로 이제 세금 돌려달라는 여러분들 같으면은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고 싶죠. 근데 괘씸해서 안 돌려줘요. 이런 건 없습니다. 안 돌려주면은 그러니까 왜 못 돌려준지 근거를 대야 되는 거고 세법상 또 돌려달라고 한 사람도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안 돌려줬어요. 그 대우가 이제 불복을 했죠. 심판을 졌습니다. 이상하죠 그게.
그래가지고 아마 1심도 지고 아마 2심에서가 대우가 이겼어요. 기아도 이기고. 그래서 물론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이에 이제 대우가 세금 계속 못 내가지고 충당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돌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제가 그 뒤에 할 건데 대우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기아나 대우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내가 거짓말했든 뭐했든 간에 실제 내용이 이러니 돌려주시오 한 거고 세무서에서는 뭐 실제 뭐라 했냐면은 국세기본법 다 나온 얘기입니다. 자, 국세기본법 14조가 아마 실질 과세 원칙이고 15조가 신인성실의 원칙일 텐데 뭐라고 했냐면은 납세자가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 이럴 때 이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된다. 또 공무원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국세청은 야 이거 신의 성실 원칙이 어긋나지. 네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나서 그걸 뒤집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근데 국세청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우나 기아 쪽은 어쨌든 실질과 원칙이니까. 근데 결국은 2심에서 대우가 이겼어요. 실질과 원칙 따라 돌려주라. 왜냐하면 정부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괘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판결이 제가 알기로 한 2002년쯤 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도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질과 성질에 따라 안 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제 괘씸하니까 법인세법을 개정해버렸어요. 그 2001년에 2년도에. 뭐라고 했냐면은 분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뭐 경정, 환급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법에서 그런 도리를 주지 말고 세액공제 형식으로 주장을 하면 그때부터 네가 낼 세금에서 까먹어야 되죠. 5년간 까먹고 분식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5년 다 못 까먹으면 그때 돌려주겠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그 조문 하나 생겼고 하나에 이제 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2007년인가 그때 아시겠지만 또 금융위 맞지 세계 금융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뒤인가 해가지고 대우 해양조선에 또 그 비슷한 사례가 또 터졌습니다. 난리 그때 고 누구 사장님도 막 그 고속도로 난리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태가 또 터져가지고 대우 조선해양이 본사가 남대문 세무서고 공장이 그 조선회가 거져 있어가지고 비싼 사태로 터져서 들통이 나서 그 사람 난리가 나고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2,800억에 그 3천억 정도를 남대문 세무서에다 환급해달라고 안 해주죠. 세액 공제 가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법인세 해결됐는데 그 뒤에 그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 하면서 지방세법에 끼워 넣어야 되는데 소득세나 법인세법 몽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넣을 수가 없으니까 다 준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앞단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세법의 과세표준, 소득세법의 과세표준을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몇 개만 살짝 가져다 보니까 법인세법에 있는 그 분식에 따라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해서 환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법인세법에 있는데 지방세법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대문 세무서는 법대로 한다는데 그거 이제 시청에서 그 10% 한 280, 300억을 돌려달라고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마침 15년이니까 제가 이제 그 경남도청 강의 갔는데 그 거제 시청에서 2명이 3명이 왔어요. 이거 환급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세청처럼 보자면은 옛날엔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법인세법 때문에 안 돌려주고 세액 공제 가는 건데 지방세 그 많이 없어요. 지금은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결될지 그 뒤에는 제가 빨라 많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태가 또 터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회계하고 세무의 차이인데 이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회계감사를 받아가지고 뭔가 좀 투명하게 하면은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거나 세액공제를 좀 해주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계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든 기아든 뭐 누구든 간에 회계는 뭐냐면은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이게 정확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분식이 뭐냐면 분식 한자로는 그 분자 가루 분자거든요. 분 발라가지고 장식하는 겁니다. 이제 영어로 또 윈도 드레싱이라는데 왜 그 만약 피해가고 참 예쁘게 예쁘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방지하는 게 회계감사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대우처럼 적자가 났으면은 적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기업회계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법 보세요. 세법은 그렇게 다 인정해주면은
회계는 부실한 증빙이 있어도 적자면 적자를 보여줘야 되지만은 세법은 그걸 다 인정해주면 세금 아무도 안 내주고, 그죠? 부실한 막 증빙 대출 수수해가지고 넣고 막 예를 들어 돈 막 다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세법에서는 이거는 이제 빼야 정당한 소득 금액. 그래서 적대비 한도 같은 것도 왜 있냐면은 제가 볼 때는 취지가 어떤 회사는 적대비 안 쓰고 쭉 그냥 연구개발 해가지고 세금 내는데 어떤 회사는 그냥 펑펑 먹고 써버리고 그냥 세금 안 내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도 배정을 그런 경우 생기긴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회계감사,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감사할 때 그런 비용 같은 거 빠뜨리는 게 없는지, 매출은 꼭대기가 없는지, 배우처럼 그거를 잡아내는 게 회계감사인 거고, 세무는 뭐냐면 세무조사를 왜 하는가? 세법대로 했냐 그런 거잖아요. 세무는 뭐냐면 정당한 건데 세금을 적게 내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매출은 누락되고 비용 꽁트이 되지 않았는지 이걸 본다는 거죠.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물론 진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누락되가 나와서 해줄 수는 있지만은 처음부터 처음에 취지는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게서 만약에 제대로 해가지고 회계감사 받았다고 세무서를 면제했다 그러면은 그 탈세가 엄청 할 수 있는 거죠. 부실한 증빙 넣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막 적정 증빙 받아야 되고 어쩌고 막 하는 거죠.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개 정도 되는 법인 중에서 회계감사 받지 않는 대부분의 법인, 지금 기준으로 나오면 회계감사 몇만 개 정도밖에 안 받을걸요. 나머지 대부분의 작은 업체들은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회계감사하는 신경 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법을 신경 쓰기 때문에 이제 거의 세법대로 가는 거지만은 실제로 회계감사 받는 데는 그렇게 하면 적정액 안 나옵니다. 회계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세법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회계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실제로 이익이 안 났는데 그런 부실한 증빙 빼가지고 이익 난 것처럼 해서 이익 난데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에 다 적자인데 사기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게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 세법은 이제 정당한, 그래서 이제 이때 하더라도 적격 증빙 안 쓰면 안 되고 한도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감사에서 문제 없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대부분이 연결됐었지만은 상관없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별도로 안 만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을 준용 또는 존중 수용하기 때문에 그냥 회계장부를 하면은 그냥 세법장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 빼가지고 각 사업인의 소득금의 계산으로 규정은 돼 있지만은 실제로 입금 장부와 송금 장부를 따로 만든 회사는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든 동네 조그만 법인이든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기업에게 따라 갖다 놓고 조정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관계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기업회계가 제대로 됐는지 보는 게 회계감사인 거고, 세무회계가 제대로 됐나 보는 것은 세무조사인데 기본적으로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반대입니다. 보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세법에서도 누락된 비용을 찾아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기업회계에서 반대로 볼 수 있는 거지만은 처음에 방향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저희도 질문 그렇게 받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뭐 처음에 막 회계 처리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대표이사 이런 분도 직원들 얘기 듣고 적대비는 얼마까지밖에 안 된다면서요. 쓴 걸 막 빼야 된다면서요. 큰일 나죠. 적대비를 한도가 만약에 5천만 원인데 1억 썼다고 그러면은 1억 쓴 거를 기록을 해야만 그 적자가는 적자를 보여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써야만 회계사 복식국에 따라서 자금이 맞는데 그걸 빼버리면은 돈은 빠졌는데 처리한데 뭡니까? 가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가 가지금이고, 그걸 심하게 나쁘게 보면은 횡령인 겁니다, 횡령. 큰일 나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있는 그저 기업에 따라서. 그리고 나중에 조정을 다시 하는 뿐인 거죠. 네, 그거 혼동하면 큰일 납니다. 그 나중에 그 잘못 처리하면 횡령 같은 걸로, 실제로 옛날에 정준호 씨라고 그 연예인, 그분이 부산에서 아마 그 웨딩홀을 뭐 사고 하면서 후배하고 법인을 했는데, 그 기사책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횡령으로 고발됐어요. 나중에 무혐의 처분 내렸는데 같이 하는 후배가 아마 고발해가지고 동패 간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작은 기업들은 돈 모자라면 대표자 집어넣었다가 남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막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인들을 막 병력은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런 거에서 무혐의처분 데이터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업에 있는 것들 처리하고 나서 세무상에 거기에 이제 부당한 게 있으면은 세무 조정을 해서 없는 건 가지금 있으면은 인정이자 해서 세금을 때리고 또 지급이자 나가서 부인하고 이런 게 따로 조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